네, 안녕하세요. 모터래퍼 신승영입니다. 홍준입니다. 신하섭입니다. 권정입니다. 와, 이번 기사는 저희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설문이었어요. 이게 이제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모터래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독자 17,500분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1위는 당연히 뭐 예상이 됐죠. 예, 예상이 됐죠. 네. 1위는 주행거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문 집계를 하면서 그냥 주행거리가 당연히 1위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이제 그 밑에 다른 항목들, 뭐 디자인이라든지 가격 경쟁력, 충전 속도, 뭐 첨단 사양들 여기서 뭐가 2등을 할까, 3등을 할까, 뭐 이런 좀 되게 온갖 추측이 난무했었는데 2위가 의외로 디자인이었습니다. 네, 1위는 뭐 주행거리. 네. 전체 설문자의 절반 수준 47%였기 때문에 뭐 저희도 예측이 가능했고 이제 지금 뭐 600km냐 700km냐라고 하는데 소비자들은 점점 더 긴 주행거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 주행거리에 대해서는 뭐 사실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고 이제 저희가 의견이 갈렸던 게 네. 이제 2, 3, 4, 5위인데 네. 우리는 뭐 역순으로 하지 말고 네. 순위 그대로 2위부터 하죠. 네. 2위가 예측외로 디자인이었어요. 의외로. 네. 소나 보고 있나? 쌍용차 보고 있나? 이게 네. 전기차도 차다. 그쵸. 어? 결국 전기차도 차였다. 네. 결국에는 전기차도 차다. 네. 예쁜 차, 네. 디자인 차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남들한테 내보이는 재산 중에는 가장 비싸거든요. 아, 그렇죠. 집다음으로. 참. 일단 뭐 저는 댓글들이 너무 네. 그랬던 게 네. 솔직히 말해봐라. 아무리 다 좋아도 네. 결국엔 디자인 아니냐. 결국엔 디자인이고 네. 차는 디자인 주행거리가 기본이면 네.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디자인이다. 다홍치마다. 다홍심화해서 디자인을 하는데 이 전기차 디자인이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좀 혁신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행 모터 네. 그리고 배터리 이런 플랫폼 이런 것들 중에 저는 전기차 시대가 오거나 전기차 시대가 도입되면서 디자인이 혁신적으로 달라질 줄 알았어요. 네. 혁신적으로 달라질 줄 알았는데 소비자들의 선택은 기존 일반 내연기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맞습니다. 좀 익숙한 디자인을 네. 뭐 테슬라든 네. 포르쉐든 그렇게 혁신적이진 않아요. 저는 이 다마스 같은 디자인이 굉장히 박스카 진짜로 그냥 박스카. 공간에 낭비가 없는. 공간에 낭비가 없는 이런 차들이 네. 전기차의 미래를 주도할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의외로 브랜드들이 내놓는 것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 2등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사실 네, 너도 나도 다 박스카를 그냥 실용성만. 전기차는 왜냐하면은 엔진도 없기 때문에 공간 낭비가 없잖아요. 다들 박스카만 만들면은 그렇죠 좀. 재미가 없잖아요. 손을 아끼는 네. 거냐. 그리고 주행거리도 사실 디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 박스형 디자인은 고속 주행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기 공기 때문에 저항을 많이 받게 되겠죠. 기존 차들은 공기 역학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받지 않나. 그리고 또 아무래도 급격한 변화는 거부감을 거부감이 드니까. 맞습니다. 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박스카 디자인을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이 디자인 전공을 하신 분이 스마트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국내 모대학의 교수를 네. 맡고 계신데 이 피처폰일 때의 디자인의 다양성이 어느 순간 아이폰, 뭐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그냥 통짜, 네모난 그냥 디스플레이가 전부인 디스플레이가 그런- 전부인 네. 하시냐.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냥 네모난 공간이 전부 사각형의 그런 디자인으로 모두 갈 것이다. 있겠네요. 네. 라고 제가 그거를 한 2015년 뭐 14년 꽤 이때쯤 오래됐네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뭐 디자인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듣고 나서 좀 인상이 깊어서 야 이제 전기차도 디자인이 굉장히 좀 재미가 없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네. 봤을 때는 전기차 디자인은 굉장히 좀 다양해지고 있고 네.
이 소비자의 욕구라든가 니즈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스마트폰과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교수님은 훨씬 먼 미래를 내다보신 것 한 같아요. 2100년. 네, 네. 왜냐하면은 2100년. 그 영화 아이로봇 있죠. 옛날에 윌 스미스가 나왔던 거기 보면은 자율주행 차들이 막 다니는데 생긴 게 약간 좀 둥글둥글해가지고 물방울 같은 물방울 같은 애들이 많이 덩어리. 나오거든요. 예. 근데 걔네들은 공통점이 차들이 혼자 움직여요. 뭐 자율주행. 자기 차가 아니라 약간 좀 뭔가 이동용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느낌. 음. 그 정도 세상이 오면은 차들이 다 네모내져가지고 이제 네모나거나 내 차가 물방울처럼 아니니까 그냥 동그랗거나. 공용이니까 막 하지 않을까. 막 그런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전기차가 관건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이 관건이다. 약간 그런 음.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자기 돈 주고 차를 사면은 이쁜 게 좋잖아요. 이 설문조사에서도 2등이나 한 것처럼 그 뭔가 좀 자율주행은 이제 진짜 이동용으로만 쓸 때 얘기고 아직까지는 내돈내산을 할 때는 이쁜 거를 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제 3위는 가격 경쟁력. 이제 보조금을 받거나 혹은 네. 기본적인 가격이 얼만큼 저렴한가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사실 전기차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배터리나 모터 같은 특히 배터리죠. 거의 차값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싼 부품이 배터리죠. 예. 배터리 가격을 뭐 낮춘다, 공급량을 늘려서 혹은 규모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소식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여전히 전기차의 가격은 좀 높고 네. 예, 내연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한 15년, 20년은 내연기관이 여전히 판매가 그래도 뭐 한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네. 차값이 워낙 비싸니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니까. 보조금은 또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보조금이 좀 클 겁니다. 전기차들이 많아지면은 충전소도 분명히 문제가 될 거고 충전 요금도 오를 거고. 네.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네. 전기차 구조는 뭐 혁신적인 충전 기술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해외에서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지금 이제 1년 연장했습니다만 2022년에 보조금 폐지가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보조금이 이제 일몰제 형태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신차 시장 전기차 점유율이 한 8%까지 됐던 게 4% 밑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독일은 작년부터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2배로 올리고 대상차 정도 2배로 늘렸거든요. 이러면서 판매량은 4배 가까이 뛴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전기차 보조금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가격표에서 보는 그 가격 그대로 차를 사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기차가 아직까지도 신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0.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의존하는 보조금이 얼마나 부분이-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네. 한 내연기관 대비 한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될까요? 내연기관보다 어느 정도까지 비싸도 되는지 동일한 네. 모델일 때 전기 내연 모델 딱 네. 했을 때 동일한 뭐 대략적으로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크기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상황 뭐 그런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네. 별다른 변수가 없이 비슷한 모델이라면 내연기관 대비 어느 정도 비싸면 전기차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충전에 대한 불편함 네. 혹은 충전 시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전기차를 탈 수 있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뭐 먼 훗날에는 뭐 많이 바뀌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기준으로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한 500만 원 정도? 왜냐면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경제성을 사실 저는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5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그거는 기름값으로도 그 충분히. 충당이 안 되는 그 넘어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럴 거면 내가 물론 환경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나 편하자고 타는 차를 불편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돈까지 더 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경향도 있고 아직까지 뭐 내연기관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리트를 누릴 수가 없다면 저는 그 액수를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안 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제가 500만 원 정도까지. 줄 의향이 있습니다. 네. 홍준 기자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아직 전기차를 살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 아버지처럼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은 일단 뭐 거의 하루 온종일 차가 움직여야 되는 환경인 걸 생각하면은 권지훈 기자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연료비는 훨씬 많이 아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지금 차량보다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소모품들 교체 소요도 되게 앞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만큼은 더 지불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화석 기자님. 저도 뭐 10%에서 15% 견지훈 기자랑 비슷한 금액일 겁니다.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전기차를 사기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확실히 네. 이제 전기차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들은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친환경. 네. 친환경을 대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가 보면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친환경과 전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딱히 와닿지 않죠. 그냥 조용하니까. 네. 내가 이거를 타면서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이미지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네. 뭐 값싸니까. 네. 연비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그 외에 내가 뭐 그 배출가스를 네. 줄이겠다라고 일부러 전기차를 산다 몇백만 원을 더 주고 사겠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제 탄소 배출이든 뭐 미세먼지든 이게 당장의 내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좀 크겠죠. 네, 다음은 4위는 충전 속도였어요. 저는 사실 네. 개인적으로 이게 2등을 할 줄 알았어요. 충전 속도요. 전기차를 선택할 때. 일단 주행 거리가 1등을 할 건 알았고 2등은 충전 속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충전 속도 엄청 답답하거든요. 저는 전기차 네. 탈 때마다 답답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압박을 굉장히 받는 타입이라서 이 충전 속도에 대해서 저는 투표를 했었는데 이게 4위까지 떨어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의외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네. 주행 거리랑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주행 거리가 길수록 충전 속도가 덜 중요해지잖아요. 그렇죠. 주행 거리가 길면은 일주일에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또 요즘에 충전 속도가 좀 많이 빠르기 때문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이피트나 슈퍼차저나 이런 게 좀 네. 많이 상용화됐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거니와 아마 의외로 집밥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완속 충전기. 그러니까 집밥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충전 속도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없으신 건 아닌가. 그럴까요? 약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집밥요. 우리나라만큼 아파트가 많은 나라에 그럴까요? 저는 집밥 이야기하면 주차 네. 문제 때문에 네. 아파트를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를 하고 집에 올라갔다가 네. 나오는 게 너무 귀찮아요. 다시 빼러 내려오긴 해야 네. 되죠. 네. 꽂아놓은 채로 방치하면은 벌금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엄청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많은 뭐 미국의 서부 지역 혹은 뭐 유럽 같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밥에 대한 유용성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도 물론 뭐 집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거주 환경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 집밥에 대한 것보다는 급속 충전을 얻을 만큼 좀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이제 뭐 투표가 낮아서 의외였고 두 번째로 이걸 보면서 이 투표를 하신 분들은 전기차를 실제로 사용하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는 뭐 전기차 나온 대로 거의 뭐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다 타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보면서 탈 때는 좋은데 네. 탈 땐 충전할 너무 때 탈 땐 좋지. 탈 땐 너무 충전할 때는 충전할 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탈 때만 좋고 네. 충전할 때는 탈 때는 진짜 전기차 진짜, 한번 타볼 만한데 네. 타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탈 때는 충전할 때 되면 저희 타고 이제 다음 날 촬영 아침 일찍부터 촬영했으니까 충전 많이 해와 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죠. 그러면은 네. 이제 새벽까지 충전소를 네. 차지하고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과 전기차를 아직 뭐 많이 경험하지 않고 네. 그냥 개념만으로 이렇게 전기차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다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물론 저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저의 생각은 틀렸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뭐 다들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이 이제 최신
네. 운전 보조 시스템을 비롯한 첨단 네. 사양이었어요. 이것도 좀 약간 의외였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테슬라 같은 모델을 예로 들면은 가장 선호도가 이제 주행거리도 주행거리겠지만 테슬라를 선호하는 분들의 대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이 풀셀프 드라이빙, FSD라든지 OTA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차에서 없는 이런 뭐 넷플릭스 보는 기능, 뭐 이런 잡다한 기능들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게 2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가장 낮은- 홍준 기자가 봤을 때는 이게 2위일 것 네. 같다. 지훈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거 몇 위쯤 했을까요? 저는 순위대로 나온 것 같아요. 5위. 5위. 음, 왜냐면은 이거는 좀 제가 좀 한 수를 더 앞을 내다본 대답일 수도 있는데 전기차는 얘네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웬만하면.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약간 어차피 다 기본으로 네, 깔려 있다. 어차피 기본으로 웬만한 차는 다 깔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푸조는 없잖아. 푸조요. 아 푸조 그런. 네. 아뭐 주행 보조까지는 있는데 네. OTA는 안 되죠. 네, 그래서 뭐 E208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나?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차선 유지 되나?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들 있어요, 진짜. 의외로 있습니다. 네, 의외로 되게 뭔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차들도 실패. 네, 웬만하면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게 왠지 모르게 내연기관보다는 더 많이 껴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뭐 이거를 인식하시고 이렇게 투표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기본적으로 따라온다. 좀 기본으로 이 정도 따라오는 수준은. 기본빵, 아, 기본빵. 네, 기본빵 느낌이다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다. 네. 아, 왜냐하면 사면 따라오니까. 그 제조사들 보면은 전기차에 있어서 옵션 장난은 좀 덜하는 느낌이에요. 이미 왜냐면 배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센서 몇 개 넣어주는 거는 돈이 안 아껴진다 뭐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전기차를 만들거나 네. 하시는 분들은 이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야 전기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자의 개입을 좀 줄일수록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속도를 좀 제어한다든가 아, 그렇네요. 일정 네. 수준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려고 일부러 뭐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활성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게 도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이걸 쓰진 않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 장거리 위주의 전기차는 잘 없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 혹은 뭐 다들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순위 중에 의외는 충전 속도였고, 뭐 혹시 뭐 지원 기자 다른 거 있나요? 좀 의외였던 거? 저도 디자인이 사실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고요. 코나 보고 있나? 홍준 기자는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최신 기술 이게 하위권이었던 게 정말 의외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이제 차 나오면 가장 먼저를 알아보시는 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위가 이제 좀 저는 이게 2위이거나 뭐 이렇게 좀 더 투표율이 훨씬 높을 줄 알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2위, 3위가 엎치락뒤치락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좀 의외였습니다. 화석 기자는요? 저도 2등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2등은 가격입니다. 디자인이 3등이에요. 왜냐하면은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떻게 참을 수 있지만 지갑이 얇아지는 건 참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른 설문을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의 주행 가능 거리를 소비자들이 요구하느냐. 네, 물론 이거에 따라서는 가격은 자연스럽게 주행 거리가 길어질수록 차값은 올라간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제 어느 정도면 만족을 할까라는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혹은 뭐 이달 말쯤에는 그 설문을 가지고 내용을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